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월의 4주차 토경마일인 24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1월 4주차 경마가 들어옵니다. 막주 경마가 토요일까지 1월 경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가 이제 막주 경마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 주 출주하는 마패들의 출전 두수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독한 복귀를 통해서 4주차 경마는 한번 제대로 한번 붙고 싶다. 한번 제대로 한번 붙고 싶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사실 1월달 들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 1월 들어오면서 12월 막주부터 기승정지가 들어갔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지 못했고요. 1월 첫 주에도 김동수 기수라든가 하만식 기수라든가 다스의 기수가 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문세영 기수가 기승 정지였고요. 하만식 기수 또한 돌아와서 아직까지 완전히 몸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 김동수 기수라든가 정평수 기수라든가 약간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좌평가받고 있던 기수들이 1월 들어서 아주 파이팅 있는 기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 돌아간 상태에서 나온 변수가 아니라 진짜 자기 몫을 해줘야 되는 기수들이 포지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좀 드러내고요. 1월 들어서 자기 몫을 하지 못했던 하만식 기수 또한 이번 주 기승 마필들 면면을 봤을 때는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번 주부터 1월 경마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있고요. 제가 잠깐 날씨가 좀 많이 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예상했던 것보다는 배당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가장 큰 포인트를 주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중에 비가 좀 온 상태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는 딱딱하게 얼어져 있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행마들이 굉장히 파이팅을 보이면서 변수는 취꾼 쪽에서 배당이 나왔던 게 아니라 앞선 작전마 쪽에서 배당이 좀 많이 나왔던 3주차 경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셨지만 지금 날씨가 굉장히 풀렸어요. 자, 그리고 당분간은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버리는 문세영 기수까지 합류가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경마가 제가 욕심을 내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출주마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한마디로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독감 복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주는 그 어떤 주간보다 독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상 경마 뚜껑 딱 열렸는데 막 오버하고 더 갈라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하던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던 대로 가는데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아쉬움이 많았던 3주차, 특히나 일요 경마일이었습니다. 경마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번 주 무조건 이기겠다. 이거 다 설레발이에요. 뚜껑을 까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가지는 않겠다. 이 한 가지 약속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1월에
4주차 토격마일인 1월 24일 토격마. 이쪽 가슴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안고 가족분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월에 4주차 토격마일인 24일 토격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 토격마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3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외곽 게이트의 12번마 스테파노가 직전에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 8주 정도의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체중도 24kg가 불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레이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갔던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선두권을 위협할 정도의 경지력을 충분히 확인시켜줬던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에 스테파노의 조교를 보면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 마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이번에 스테파노가 조교장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겁니다. 아, 이거 지금 대차게 타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식 대차게 타냐? 이거 선행이에요.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체중이 24kg가 불면서 조교를 굉장히 맘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붙어버리니까 맘 놓고 조교를 해도 말이 다 소화를 시킬 정도로 진짜 맘먹고 조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12번마 스테파노 이 마필은요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의지를 그러니까 기승하는 기수라든가 소속조에서 이런 식으로 마필을 타겠다는 정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번 경주 출주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이번 레이스를 이미지를 그릴 때 이거는 무조건 스테파노가 외곽에서 그냥 세게 그냥 빡 치고 나오는 그 전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12번마 스테파노 이거는 짱짱하게 한번 도저 나갈 거니까 믿고 한번 들어가겠다. 그래서 토격마 1경주는 12번마 스테파노가 확실하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주력을 시장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이렇게 마필들을 추천을 하고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배팅을 합시다 라고 들어갔는데 바닥을 쳐놓으면은 굉장히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허무한 건 둘째 쳐놓고 쪽이 제대로 팔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야, 이게 내가 뭐가 잘못 봤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마필을 또 조교 때 이렇게 또 보면 또 좋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출주하는 7번마 무한도마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문세영 기수가 9월 달에 입상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선입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선행 전개만을 보면 안 돼. 전개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이제는 선입에 대한 전개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했던 대로 외곽에서 선입을 타고 입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1200에 나와서 외곽 게이트. 물론 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문세용 기수가 외곽이었다 보니까 약간은 자리를 잡는 과정 그리고 욕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상충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문세용 기수의 생각은 내 생각엔 그래요. 선입으로 타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필 자체가 자신감이 붙었다. 이제는 한번 몰아붙여서 마필의 능력을 쫙 끌어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은 문세영 잘못 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을 과신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이너스 3kg. 부담 중량이 쫙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탔냐 하면은 앞에 붙이는 전개를 탄 게 아니라 바닥에서 흙을 충분히 맞아놓고 탔어요. 그리고 1000m에 그대로 연장선선에 들어오면서 문세영 기수를 교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야, 감량의 거리까지 줄여놨기 때문에 전개는 던지기다. 뻔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상과는 전혀 판이하게 바닥을 쳤단 말입니다. 그것도 흙을 맞아가면서 1000m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렇게 타겠지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전혀 판이하게 바닥을 쳤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문세영 기수를 바꿔놓고 1000m에 나왔어요. 저는 보통 이런 경우를 뭐냐 하면은 무한도마가 입상을 했던 9월 경주, 그리고 사실은 10월 경주에서 최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서 아예 바닥에서 흙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세영 기수가 10월 달에 기승했었던 마필에 대한 과신과는 다르게 마방에서는 자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필들은 흙을 한번 세게 맞춰놓고 전개를 풀어내야 되는구나. 지난번에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직전 경주에서의 전개를 통해서 이 마필은 한 단계 진을 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7번마 무한도마가 단거리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 부담 중량이 늘어날 걸 알면서도 그대로 기승시켰다는 얘기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해서 저는 7번마 무한도마를 이번 경주 한 번 더 골을 외치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1번마 풍잉이라는 마필이 데뷔전, 2전, 이제 3전째거든요. 근데 이 말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마필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의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제가 좋아하는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조교 때 좋아진 만큼 실전에서도 그만큼 뛰고 경험이 쌓이는 만큼 그 다음 경주에서 걸음이 더 나오고 이런 마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풍잉이라는 마필이 딱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도요,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데뷔전과 이전을 치르면서 뒤가 이렇게 쫙쫙 붙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뒤가 쫙쫙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마필이 데뷔전하고 이전 때 보여준 걸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음을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경주가 데뷔전보다는 이전째가 훨씬 강했고 이전째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근데 조건을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1번, 2번 또 1번 게이트를 달고 나왔단 말입니다. 더욱이 이번 경주 3억 상대마로 지목되는 마필들이 아주 위협적이다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1번마 풍잉이 믿고 때릴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저는 이번 3경주 1번마 풍잉, 이거는 확실하게 말이 변화가 왔다. 그러니까 때려도 될 만큼의 그런 확실하게 왔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3경주 1번마 풍잉은 욕심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고요. 후차권에서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경주예요. 굉장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재미있을 만한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예요. 약간은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주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 굉장히 많이 출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3경주를 욕심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노림수를 가지고 배팅할 수 있는 경주로 지목해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죠.
보통 이렇게 마필들을 출마를 잡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이전의 경주에서 어떤 상대들과 어떤 식의 전개를 가지고 몇 차까지 들이대느냐. 이게 일단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조교라든가 뭐 이런 게 따라 이제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마 히든 인디언이라는 마필. 자, 데뷔전에서는 전혀 인기도에 반응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능력검사 때 1분 02초 때 기록에다가 마필 자체에 몸을 쓰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뜰 것이라 예상을 했었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완전히 개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경주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외곽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주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경주에서 인기도 1위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 그 다음 경주에서 우승 마필이 마이킹데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킹데이가 우승했던 거는 뭐냐면은 박태종 기수의 1200승에 걸려있는 상태였죠. 1200승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맘먹고 조지고 나왔던 거였고, 약간은 히든 인디언의 전개라든가 뭐 이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박태종 기수가 1200승을 달리고 있어. 1900승을 달리고 있어. 1200승이 아니죠. 1900승을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1900승을 향해 달리고 있는 박태종 기수를 과연 누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12번 게이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3번 게이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마필이 입상할 때 선행 입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은 가장 어떨 때 잘 뛴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전개를 가졌을 때 가장 잘 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히든 인디언은 선행이에요. 그때 다 뛰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3전을 치르면서 그 전개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선입을 탈 수도 있어. 근데 그 선입에 대한 전개가 쉬웠느냐? 그것도 없었어요. 선행을 나갔던 선행을 받지 못했던 둘 다 힘든 전개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전개고요. 자칫 선행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입 전개에 대한 용이함,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는 그 게이트의 조건을 만나고 들어오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범현이가 이게 11월 달에 입상할 때 범현이가 조교를 했었고 12월 달에 넘어질 때 조교보가 준비를 했고 이번에 범현이가 준비를 하는데 입상 때보다 더 강하게, 더 자신있게, 더 세게 밀어붙이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세게 보이는 거죠. 3번마 히든 인디언. 이번 경주 강하게 믿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자, 4번 그 4경주에서 그 히든 인디언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전개를 타야 되고 이렇게 타야지 더 뛰는 마필인데 그게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제 외산마 4군에서 히든 인디언이 있었다면 국내산 5군에서는 지금 파 차이가 눈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파차이 같은 경우가 3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2번의 입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부러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만 입상할 때도 약간의 이마필 약점이 노출된 상태예요. 뭐냐면은 약점이 장점이죠. 마필이 끌린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부러졌을 때 1200m 10월 25일 경주 때 어떻게 부러졌어요? 끌리다 부러졌단 말입니다. 끌려놓고 부러졌어요. 근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단거리 거리를 줄인 상태에서 마필을 가는 대로 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꽂아버렸어요. 자, 이번 경주 피차이. 이번 경주 출주하는 마필들 중에서 과연 파차이의 초반 전개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그래봐야 6번마 공장명왕, 뭐 2번마 퀸나이트 이 정도인데 한마디로 그 정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주를 끊고 나서 파차이가 선행을 나가는 과정 속에 힘을 밀어댈 마필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4코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푸시를 계속해서 때리고 들어올 마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퀸나이트라든가 공장명왕이라든가 스위트 일루션은 직선에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많이 보면 이제 공장명왕이 중간에 덮치고 나오는 말인데 이게
지난번에 그 레이스처럼 느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파 차이가 끌어버리면은. 결국 4코너까지 파 차이라는 마필에 대한 전개는 굉장히 유리함. 그러니까 파 차이가 지금까지 3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가졌던 그 전개가 아니라 정말 용이한 전개를 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담이 늘었죠. 부증은 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2kg가 늘어났는데 퀸나이트, 공장명왕, 2kg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선행만을 뭘 보라 그랬어요. 전개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취입만을 뭘 보는 겁니다. 취입은 부중이에요. 그냥 정설이에요, 이거는. 선행만은 전개를 보는 거고 취입만은 부중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파차이 같은 경우 2kg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번 경제 별점 4형이기 때문에 동일 조건 하에서 파차이의 전개가 이 정도로 보장되어 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부중의 증가예요. 그래서 저는 4번마 파차이가 이번 경주의 인기도가 절대로 거품이 아니다. 오히려 3전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전개가 없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자기 전개를 탈 수 있는 전개를 만났다. 자, 이마필이 데뷔해서 어떻게 뛰었어요? 약간의 늦은 상태에서 깠을 때 구마시타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전개가 그대로 그려지는 마필이 파차이기 때문에 53까지는 특히나 단거리에서는 상대를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이 승군마들이 좀 있습니다. 포에버 리더, 여유킹이 이번에 승군마들이에요. 아큘러스가 직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체중도 좀 불었었고. 근데 이마필 같은 경우가 현장에서도 의외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마필이 첫 번째 입상했을 때, 그러니까 대군항하고 동반 입상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의 모마가 시즈멜이라는 말이에요. 32조에 그 위탁돼 있었던 굉장히 마체가 큰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근성으로 똘똘 뭉쳐갖고 기수가 때리고 조지는 대로 반응을 찌깍찌깍 해주는 그런 말. 그게 바로 아큘러스라는 마필. 아니, 시즈멜이라는 마필. 근데 이 새끼가 이 아큘러스예요. 근데 마필의 생김새가 뭐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생김새가 시즈멜, 지 어미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생긴 것만 흡사한 게 아니라 주행의 수성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교 때 딱 퍼테인 터져갖고 막 괴물 같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느낌은 없어요. 약간 좀 어슬렁대는 느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딱 경주를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나 다른 마필들이 붙거나 기승하는 기수가 몰아내거나 어떤 반응을 줬을 때 반응의 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6번마 아큘러스. 마체가 조금 작다라는 것이 아쉽긴 한데 이게 골격이 워낙에 좋아서 아마 조금씩이나마 계속 불고 나올 거예요. 체중은. 계속 말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6번마 아큘러스는 이거 능력이다. 그러니까 보통 아큘러스가 부러지는 전개는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아큘러스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점을 100으로 잡으면 제가 봐서는 지금 80 그거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 아큘러스는 2군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2군까지는 뭐 단순히 뭐 5군, 4군, 3군에서 헤매는 말이 아니라 2군까지는 자신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마필 자체가 생김새라든가 어떤 뛰는 그런 주행 자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눈에 차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6번마 아큘러스는 이번 경주 믿어도 된다. 더구나 상대마로 지목되는 마필들이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조금 더 평가를 세게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 6번마 아큘러스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가 5번마 마이러닝, 6번마 퀸피코 승군전이고요. 10번마 승자완이도 지난번에 3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승군전입니다. 이것도 승군전이에요. 위협적인 마필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3번마 캡틴 로드가 그나마 선행으로 연승을 하고 나서 승군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흙을 맞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그 정도의 반응을 봤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번 경주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2번마 스피드. 자, 상승률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저는 1000m에서 1300을 뛰는 마필들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이 마필도 역시 그런 의미를 봤을 땐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죠. 하지만 마필의 성장폭이 워낙에 좋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마필이 치고 올라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마필이 2번마 스피더입니다. 아, 이번에도 이 펠리시티라고 그 말하고 병합, 19조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펠리시티가 굉장히 길게 끄는 말이거든요. 야, 근데 그거하고 밀어내는데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끌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2번마 스피더 같은 경우는 승군전의 거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무시 못해요. 무조건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3번마 캡틴 로드. 최근에 서승훈 기수가 말을 타는 걸 보면 부산의 유연명이가 생각이 납니다. 유연명이가 최근에 입상할 때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딱 서승훈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서승훈 기수라든가 유연명 기수가 10마리를 승부를 시켜버리면 그 중에 8, 9은 거의 앞선 이빨 조져서 승부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마필들을 그렇게 때려놓고 승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3번마 캡틴 로드가 연승을 거뒀을 때 그런 파워풀한 스피드, 승군 이후에 만났던 상대들이 어찌 보면은 그런 그 자기의 그런 주특기를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경주예요. 물론 내치권의 2번마 스피더가 워낙에 마필 자체 성장이 크기 때문에 내치에서 조지고 나오겠죠. 근데 서승훈 기수도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스파트 능력, 그리고 스피더가 1000m에서 보여준 스피드와 1300에서 보여준 스피드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출발 오르막 스타트 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캡틴 로드가 연승을 치고 와서 지금 2번의 3번의 경주를 통해서 보여줬던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해서 2번마 스피드의 성장폭도 굉장히 그거 무시를 못하겠지만 3번마 캡틴 로드가 다른 기수도 아니라 서승훈 기수이기 때문에 평가를 세게 할 필요가 있고, 이 정도 경주라면 그냥 까고 나오는 경주라는 게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캡틴 로드. 자, 연승을 치고 4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와서 충분히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는 4군에서의 적응 능력에 있어서 한 번쯤 기대를 세게 갖고 들어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 더구나 이번 경주가 능력 취임화가 없어요. 자, 외곽의 승자완이가 이거는 무조건 외곽 조지고 나옵니다. 결국 2선 싸움이 누가 붙이냐 싸움인데 3번마 캡틴 로드, 서승훈 기수의 등짝이라면 평가를 분명히 할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짜증나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7번마 블랙파러스 같은 경우가 직전에 12월 막주였어요. 막주에 제가 원더드리머를 갖고 승부를 제가 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제가 뭐에 때렸냐면 블랙파로스에 때렸어요. 근데 이게 복승식 배당이 93.4배당, 쌍승식 배당이 273.3배당이었어요. 여기다가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그때 블랙파로스가 어떻게 졌죠? 정상적인 전개에서 진 게 아니었죠. 초반에 주립 때문에 늑발을 하고, 하여튼간 직선에서도 진로가 2번 정도 맥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2착을 차지했던 레이스 비전하고 2분의 1마신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당시에 저는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저는 채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수가 올라오면서 오른 채찍을 대는 대로 말이 쫙쫙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저는 순간 채찍을 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채찍을 옮기는 과정인가 약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채찍을 때리다가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때리다가 갑자기 제가 채찍을 잡들까 저는 그걸 채찍을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왼 채찍으로 툭툭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뭐 채찍 놓친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채찍을 놓친 것 같았어요. 그때 정상적인 추진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마지막 진짜 스포트에서 따야 될 그런 부분에서 그 스포트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51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레이스가 물론 6번마 센스카이의 연속 승부, 큰바다의 스포트 능력 이런 거 다 인정을 하겠지만 1400m에서 큰바다가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어영부영 따라가는 전개가 아니라고 보고요. 센스카이도 이번에는 55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55에서 자, 오카방고, 강남세뚜기 그 당시에 느린 편성에서 굉장히 쉬운 전개를 가졌던 그 편성 그리고 그 직전 경주에서 입상이 나오기는 했지만 중거리 입상이 나오겠지만 부담 중량이 엄청나게 가벼운 상태에서 포화주로 15% 불의 전차가 대가리였던 경주에서 2차. 아 이거는 한 번쯤 머리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해서 저는 6번, 8번이 아마 바닥으로 간다면은 전 인정을 못 하겠어요. 오히려 1번만 블랙파러스가 부담 중량이 뭐 4kg 막 이렇게 확 늘어버렸으면 고민을 하겠죠. 왜냐? 이게 선행권이 아니에요. 선입평 취입 전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선행만은 전개, 취입만은 부중. 51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아마 이쿠야스 기수가 체중 좀 빠지고 나와야 돼요. 사우나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마피를 기승했다는 거고 직접 조교까지 마무리하고 나왔고 그렇다면 이번 제 8경주의 7번마 블랙파러스는 아예 놓고 가자. 아예 놓고 가자. 이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상군의 경주입니다. 14번마 유시크리삭스 5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데뷔전을 제외하고 4연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 기수를 기승시킨 상태에서 더구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상대가 강해지면서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또 선행을 쉽게 나오면서 연투가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자 이마필이 450kg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연투를 거두면서 보여줬던 전개는 전부 선행. 거의 선행에 가까운, 선행이라고 봐도 되는 그 전개를 가지고 탔던 마필이 14번마 유크리삭스. 자, 근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입니다. 그것도 최외곽. 1400의 최외곽에서 55kg의 부담 중량. 물론 사이즈로 봤을 때 내치권의 이마필의 전개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외곽에서 확 질러 나와서 까면 끝나요. 자,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내측에서 선행을 나갈 때 쓰는 힘하고 외곽에서 힘을 쓰면서 나가는 그런 체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초반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3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탁 나고 나온 상태에서 선행을 나가버리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이걸 보고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자는 생각에. 근데 이번에는 내측에 13마리의 마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곽에서 정말 이만큼 나오기 전에는 이만큼 나와도요. 내측에서 욕심낼 새끼들은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넘어가려면 또 한 번 힘을 쓰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55라는 부담 중량을 달고 직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마필은 무조건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만 의심해라.
인기만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잘라냅니다. 바로 14번마 유시크릿삭스. 이거는 걷어냅니다. 이거 빼고 한번 배당 한번 째고 들어갈게요. 14번마 유시크릿삭스. 이걸 뺀다고 해서 입상률이 더 높아지겠어? 입상률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중시 배당률은 확실합니다. 결국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는 내치권의 직전 경주 1분벽을 깼던 동촌 아티스트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 구경주 연투입니다. 14번마 유시크릿삭스. 이거는 이번에 한번 무조건 한번 의심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자, 지금 마사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얘기가 뭐냐면은 그거죠. 뭐 경마 혁신안 해가지고 이제 2월 달부터 지금 마주협회에서는 요번 달까지는 뭐 경마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경마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외산마하고 국내산마하고 산지 통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통합을 안 시키는데 2군하고 1군하고 통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산마든 국내산마든 1, 2군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 같이 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주된 골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번마 강돌이가 이번에 3착 승군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3착 이내로 들어오면 강돌이는 다음 달부터 2군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방에서는 이마피를 갖고 기세가 좋고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3세마 대상 경주까지 본다. 뭐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안 될 것도 없죠. 근데 부산 마필들을 봤을 때는 뭐 영어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승부가 됐을 경우 2군을 갑니다. 과연 더구나 지금 부담 중량이 56에 첫 중거리 도전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에 따른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야, 마무리 조교를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보통 이런 거죠. 제가 조교사라면 타. 근데 잘 이러한 방식으로 타다가 입상을 하면 상관이 없고, 입상을 하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시간을 갖고 두고 탈 말이니까 세영아 편하게 가자. 편하게 가자. 이렇게 작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이게 500km대 뭐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마필이었으면은 물론 금년에 시행됐던 대상경주, 그 작년에 12월에 시행됐던 2세마 대상경주에 나왔었겠고요. 뭐 이런 게 좀 따라오거든요. 4번마 펠리시티.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펠리시티에게 완벽함을 줄 수 있는 그 전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56의 부담 중이야. 56의 부담 중이야. 선행만은 전개를 보고 추임만은 부중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52에서 내리 쏘는 부중과 그런 추임력과 과연 56에서 쏟아붓는 그 추임력의 차이가 없는 것인가?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아, 지난번에 외산마 경주잖아. 이게 씨발 외산마 경주, 이게 외산마 경주야? 아, 똥마 경주지. 2착을 윈스골드가 왔어. 이때 제가 우리 승부 경주였잖아요. 2착을 윈스골드가 왔던 경주입니다. 그때 담양미소가 신대전기스타고 제가 승부 경주였어요. 개지랄처럼 맡았죠. 말이 외산마 경주예요. 그러니까 똥이었습니다, 똥. 근데 이번에 56이야. 저는 오히려 직전에 그 외산마 경주보다 이게 더 세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펠리시티와 강돌이가 태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두 마피를 다
솔직히 다 빼고 갈까라는 생각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이야. 그럼 뭐야? 승부를 해야죠. 자, 저는 이번 주 10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10경주를 저는 메인으로 때립니다. 56의 펠리시티, 마방에서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강돌이 이게 바닥이야? 씹어버려. 씹어버려! 씹고 승부 한번 하자! 요 말씀드리면서 10경주를 장석희 토이엄마의 메인으로 때려 넣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2군의 경주죠. 큐피트걸. 이거 제가 지난번에 때렸습니다. 근데 큐피트걸 뭐 직전에 배팅하셨던 분들 아시겠죠? 이찬호 기수가 어떻게 말을 탔는지.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간다? 덜 갔다? 많이 쪼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판단의 미스였다. 이찬호 기수의 판단의 미스였어요. 보면은요, 이 큐피트걸을 갖고 이찬호 기수가 힘을 3번을 썼습니다. 경주 끝날 때까지. 큐피트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형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갖고 힘을 그렇게 썼다? 저는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큐피트걸이 지난번에 승부가 됐잖아요? 입상을 했잖아요? 이건 명마예요. 그렇게 타고도 승부가 됐으면 이건 명마죠.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요, 큐피트걸이 지금까지 최근의 레이스를 마피를 보면서 누가 제일 잘 탔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박현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현우 기수가 1400m 농협중앙협의 대상 경주에서 기승했던 모습이 가장 잘 탄 거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말을 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대로 타야 돼요. 뭘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결대로 타는 말이거든요. 늦으면 늦는 대로, 끌리면 끌리는 대로, 결대로 타는 말인데, 결대로 타지 못했다는, 이찬호 기수 지난번에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친 겁니다. 거기서 빠자리가 난 거예요. 자, 박현우는 이걸 탈 때 결대로 탑니다. 어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을 못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타는 말입니다. 해서 저는 이번 주 11경주 11번마 큐피트걸은 한 번 더 때려야겠다. 나는 한 번 더 때려야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2군의 경주입니다. 혼합 2군의 경주라면 당연히 장석이 배팅을 할 거고요. 승부를 할 거고 더구나 마지막 경주입니다. 더 욕심을 내겠죠? 무조건 욕심내죠. 자, 14마리의 출주고요. 자, 지난번에 고액배당의 주인공이 됐던 98번마 최강실러가 이제는 인기마로 돌아왔습니다. 58을 달고. 자, 질풍대세 문세훈 기수의 등짝으로 더욱더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질풍대세는 지난번에 다 탔어요. 승훈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닥을 끌어냈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이번 경주 팔려나가는 마필드 꼬라지 보니, 아, 이거는 또 터지겠구나. 최강실러가 들어와도 돈이 될 만한 경주고요. 부러지면 그야말로 한따거리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주 12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근데 혼합 2군이에요. 그래서 장석은 때릴 겁니다. 혼합 2군이니까. 또 한번 크게 나올 때가 됐으니까. 자, 이번 주 12경주를 장석은 마지막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세게 한번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12개 경주를 전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한번 장석하고 맞춰 볼만 하겠어요?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는지. 이번 주 한번 장석하고 한번 맞춰볼까? 느낌 오시는 분들은요, 가는 거죠. 후회 없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후회 없이 가겠다. 그대로 갑니다. 편하게 오세요. 장석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토요일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